자, 교재는 435페이지 관련 문제를 봅니다. 자, 관련 문제를 볼 텐데요. 바로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자, A가 신탁자였죠. 그쵸? B가 수탁자였고요. 요 신탁 약정은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B가 지금 이 토지나 건물이 B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B로부터 이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3자죠. 그래서 B가 A 동의받지 않고 지 멋대로 이 땅이나 건물을 팔아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자, 여러분 교재 요거 X 한번 해보세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횡령이 되지 않는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B로부터 이 토지나 건물을 산 이 C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횡령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요 C는 이 수탁자인 B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샀다고 했을 때 C는 선악 가리지 않고, 즉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이든 담보권이든 취득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자, 쭉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부실법 보겠습니다. 자, 부실법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런 조항이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자, 누구든지 이 물권 변동, 그쵸? 약정, 신탁 약정에 의한 수탁 점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망 보세요, 사망. 자, 여기 이 말하는 무효다, 무효다라고 한 것, 이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탁자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사는 그 제3자는 이 신탁 약정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는 유효하게 그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이나 뭡니까?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4조 3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면 여기, 자, C가 B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샀잖아요. 그쵸? 샀다라고 했을 때 C가 그 약정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요 B가 바뀌었어요. 요 B가 이제 바뀌는 건데, 자, 예전에는요. 자, 예전에는 지워볼게요. 예전에는, 자, 과거에 판례는 B가 A 몰래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횡령죄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C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담보권 취득하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자, 이 B가 횡령이 된다 했잖아요. 횡령이 되는 데 있어서 C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때는 공범 처리가 된다.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횡령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B가 A 몰래 처분했다는 것 자체가 횡령이 되지 않다 보니까 C가 이 B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해서 횡령죄의 공범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횡령죄의 공범이 되려면 B가 횡령죄가 하기 때문에 B 자체가 횡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C는 이 처분행위 행위에서 적극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까지 같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검토할 것은 이 B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은 작물이 아니에요. 왜 작물이 아닐까? 이건 소유자입니다. B가 명의자, B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대외적 소유자란 말이에요. 대외적 소유자. 그래서 이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은 작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C가 B로부터 취득한 것은 당연히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 취득이 아닌 거예요. 이런 판례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그 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2자간, 3자간이 이제 무효다 보니까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뀌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그쵸? 이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일단은요. 지금 방금 법조문을 봤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밑에 판결을 보시면 부동산 수탁자인 갑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을 경려받았어요. 즉 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갑에게 돈을 주고 땅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은 뭐다? 을은
제3자죠. 제3자는 유효하게 그 권리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의리한 처분행 있죠. 의리한 처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죠. 여기 이제 이 C였죠. 이 C가 B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D에게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무죄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소유권 납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의리 대외적으로 권리자,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담보권 다 취득했기 때문에 의리한 병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될 리는 없는 거죠. 왜 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3자가 신탁 사실을 알고서도 만약 적극 가담하였다면, 공범된다 그랬죠? 적극 가담하였다면. 근데 이것이 이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이 그림 자체가 보세요.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지워볼게요. 요게 횡령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떨 때가 되는 겁니까? 이때는 종중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요 약정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효하고 그때 이 종중원이 이 종중 땅이나 건물을 팔면 그때 횡령이 되는 것이고 이 팔매에 있어서 C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때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유효해지려면 이곳은 종중 배우자 땅일 때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종중 배우자 땅이 할 때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공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 나와 있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종중이라든지 배우자 땅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 없이 매각 처분하여서 횡령죄가 될 때 그렇죠? 그 상대방 매수인이 그 수탁자와 짜고 공모하지 않는 이상 공동 정범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짜고 치지 않으면 공범이 되지 않고 짜고 쳤을 때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다? 어떨 때? 종중 배우자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판례가 그 앞에 뭡니까? 그 2자간하고 3자간 판례가 변경될 때 이것도 같이 변경돼야 되는데 이 변경됐단 말이 없어요. 뭐 그쪽에서 자세히 검토를 이건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종중 배우자 땅이 아니라 그냥 2자간 3자간이었다면 당연히 공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선회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짜고 쳐서 공동정부 되려면 종중 배우자 땅이일 때만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이유가 이 2번 같은 경우는 어떨 때만 그렇다? 종중 배우자 땅일 때만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종중 배우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종중 땅 나와 있네요. 종중 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신탁받은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문 좀 보겠습니다. 자, 업무상 횡령죄 나와 있고요. 단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업무자라고 하는 것은 법령 계약, 관례, 사실상 가리지 않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임한 후에도 그쵸, 계속해서 그 물건을 보관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할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겠다 그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업무상 횡령죄 판례는 앞에 다 배웠어요. 앞에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업무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점유 이탈 횡령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한번 알아두세요. 유실물, 표류물, 타인 점유 이탈물, 그 다음에 매장물.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걸 횡령하면 점유 이탈 횡령죄가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미수가 없어요. 횡령죄는 미수가 있는데 점유 이탈 횡령죄가 미수가 없다는 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주물 안 된다 이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미수가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 볼까요? 자, 횡령이 되지 않는 점유 이탈 횡령이 되지 않는 거 한번 보시면 훈련구역 내에 있지. 훈련구역 내에 있는 군부대 거라는 거. 군부대 것이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보관해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다? 이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라는 말이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려면 당연히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점유 이탈 횡령죄를 보지 않았고
친구 집에 운반했다. 친구 집이니까 이것도 이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배임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요, 판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의를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강의 듣지 마시고 지금 새 강의 올려주는 거 새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